네, 다음은 한 주간의 사건 사고 소식 전문가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현정 위원님은 함께 하시고요. 여성원 변호사 그리고 김지혜 변호사 두 분 새롭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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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본 게임은 지금부터 바로 드루킹 특검 얘기인데요. 여 변호사님, 네. 드루킹이 변호사 없이는 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러면 앞으로 수사 어려워지는 건가요? 아무래도 변호사가 있으면은 드루킹의 진술 중에서 자기한테 드루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은 진술을 갖다가 하지 말라고 조언을 할 가능성이 있죠. 예. 제일 처음에 특검에서는 그 드루킹이 그 USB 무려 그 A4 용지 몇백만 장인가요? 네. 담긴 USB를 제출할 때는 드루킹이 특검에 협조적이고 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마 특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루킹이 어떤 정치 자금에 연루된 거 특히나 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라든가 예. 그다음 또 그 김경수 지금 지사라든가 송인배 행정관 이런 데 연루된 것까지 조사를 하면은 이제 댓글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드루킹에 대해서 앞으로 기소할 게 많아지면 드루킹으로서 아주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아마 드루킹은 자기를 특검이 도와줄 거로 생각했는데 수사에 협조했으니까 네. 특검이 아마 그런 태도를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조사 다 해가지고 예. 특히 노회찬 전 의원이 돌아가시면서 특검의 태도가 좀 바뀌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루킹으로서는 앞으로 자기한테 추가 기소될 것은 맞겠다. 예. 진술 안 하겠다 이런 취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변호사 선임이 우선일 것 같은데 네. 선임이 쉽지 않다 그래요. 근데 생각하시기에 이 재판이 좀 어려운가요? 변호사들이 일부러 안 받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원래 마준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지금 현재는 변호인이 없는 상황인데 예. 특권 단계에서 변호인이 없어도 이제 피의자가 이제 본인은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면은 쉽사리 이렇게 조사를 진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선 변호사를 한번 물색해 해 보던지 아니면 예.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금 변호인 외부인 접촉이 구치소 안에서 금지된 그런 상황이어서 예. 변호사 선임이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잠깐 말이 나왔지만 18일 날 USB를 제출을 했어요, 특검 쪽에. 예. 그리고 이제 19일 날 특검이 추가 기소를 해요. 예. 그러니까 드루킹 입장에서는 18일 날 중요한 USB 받고 나니까 19일 날 그럼 바로 그 추가 기소를 해가지고 결국은 내 재판 무기한 연기되고 나는 좀 더 이렇게 갇혀 있는 신세가 오래 지속되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연유로 약간의 좀 반감을 품게 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좀 물색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 특검팀이 이 남은 수사 기간 동안에 김경수 경남도지사 그리고 송인배 정무비서관 집중 수사한다고 하는데 특검보 발언 먼저 듣겠습니다. 남은 수사 기간이 이제 한 30일 정도뿐이 안 남았습니다. 지금 30일까지의 수사 양상과는 좀 다르게 수사가 좀 더 핵심에 근접할 수 있도록 스피드도 내고 아마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보셨는데요. 남은 수사 기간이 30일 정도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하겠다. 예. 좀 더 핵심에 근접하도록 스피드를 낼 것이고 그런 거를 기대해도 좋다. 아주 자신감 넘치는 모습인데요. 저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하겠고 누구를 타겟을 하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글쎄 정확히 아직 이제 내용은 모르겠지만 지금 최근에 드루킹으로부터 이제 USB 즉 341만 장 분량에 되는 USB를 입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USB 안에 사실 시그널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김경수 지사와 어떤 소통했던 내용들까지도 다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드루킹이 자기가 이제 구속되는 상황이 되자 이 모든 자료들을 다 USB에다가 저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만약에 제대로만 잘 펼친다라면 지금 예를 들어서 김경수 지사가 과연 그 킹크랩이라는 프로그램들을 시연을 할 때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 최근에 그 관련된 촛보라는 사람이 이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러면 또 이 어떤 그 인사 청탁 과정 예를 들어 이게 지금 결국 어떤 대가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드루킹이 여러 가지 기사를 좀 이게 조작을 하고 등등 댓글 조작을 하고 하면서 결국 어떤 대가를 받으려 하는 것인가. 이걸 이제 파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거기서 예. 송인배 비서관이 이제 처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소개를 시켜줬고 예. 그리고 또 그 200만 원 강의를 받은 부분들 이 예. 부분은 어떻게 받았는지 아마 이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중점적으로 좀 조사가 될 것 예.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남아있는데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 특검을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기간을 좀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결국 특검을 연장하려면은 예. 어떤 언론이 좀 도와주는 면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럼 언론이 도와주려면 결국은 어떤 특검에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성과를 좀 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라든가 송인배 비서관을 불러서 조사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지 더 해주지. 예. 만일 지지부진하고 이래버리면은 이게 그 30일 더 연장해 주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지금 그 특검에서 정의당 정치자금까지 아마 수사를 하고 그다음 거기에 관련한 드루킹의 협박, 공갈 이런 것까지 조사하려는데 제 생각엔 그거보다는 예. 네. 지금 이 특검이 출발하게 된 게 결국 김경수 지사와의 어떤 댓글 공작 사건 그랬죠. 예. 그걸로 시작됐는데 거기 좀 집중해가지고 예. 드루킹이 낸 그 340만 쪽의 그 문서를 좀 잘 검토하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건 시그널이라는 그게 좀 보안성이 너무 강한 예. 프로그램이어서 그 서로 대화했던 게 지워져 버려가지고 예. 복구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예. 특검으로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하든 예. 네. 어쨌든 좀 시그널을 갖다가 해서 어떤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간에 대화가 오고 왔는지를 빨리 밝혀내는 게 네. 최소한 아니면은 그 관계되는 사람을 참고인을 불러서 어떤 대화를 하든가 옆에 들어쓴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좀 빨리 밝혀내서 김경수 지사 관계를 빨리 밝히는 게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과거 드루킹은 이 정의당 의원들을 향해 협박성 글을 올려서 그러니까요. 굉장히 또 일파만파였는데요. 특검팀이 이 정의당 관계자를 수사하겠다고도 일단 밝힌 상태입니다. 관련 영상 저희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정의당 관계자들에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가 수사에 포함됩니다. 특검이 할 본연의 임무는 수사 조사지 찌라시 언론 플레이하는 것, 그 정의당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들어보셨는데요. 과거 드루킹 씨 심상정, 김종대, 노회찬 의원을 날려버리겠다는 그런 글을 올려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 세간의 의혹이 굉장히 집중이 되고 있어요. 바로 이제 이 관련된 의혹들도 특검이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건데 실체 규명이 어떻게 될까요? 쉽지 않을 그 노회찬 의원 특히나 뭐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 이제 이런 글을 올렸는데 실제로 노회찬 의원이 일단은 뭐 돈을 받은 것은 인정을 했잖아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그런 사람들도 실체적으로 어떤 관련, 그러니까 즉 뭐 금전 관계라는 것이 이런 것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에 지금 혐의점을 두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실제로 돈이 오간 자료 이런 것들을 만약에 특검이 확보를 했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그거에 대한 수사는 이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특검이 워낙 남은 기간이 짧다 보니까 본인들이 직접 수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수사 자료를 그냥 검찰에 이관하는 형식으로 마무리를 하게 될 것인지는 이제 그때 상황을 봐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수행 다음 주제 좀 보시겠습니다. 수행비서 미투 폭로 이후에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지사 이 검찰이 징역 4년 구형을 했습니다. 자, 이게 어제 27일이었죠.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보통 이제 성폭행 피해자들은 이제 가림막 같은 거 설치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림막 설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피해자가 원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보통 가림막은 증언할 때 주로 예. 많이 합니다. 증언할 때 왜냐하면 피해자가 가해자, 요새 가해자라면 이 사건에서는 안희정 전 지사를 말하고 예. 피해자라면 김지은 씨를 말하는데 피해자가 어떤 그 가해자의 얼굴을 보면서 하는 데 대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받기 때문에 평소에도 지금 심리적 압박을 받아서 지금 성관계를 억지로 맺었다는 건데 예. 증언할 때도 그런 압박 상태에서 증언하면 증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가림막을 설치해서 조금 피해자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만든 건데요. 예. 그거는 이제 증거 방법에 대한 조사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예.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는 좋다. 네. 그런데 마지막에 이 그 최후 변론이죠, 일종의 변론하는 데 있어서는 이 그 가림막을 갖다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은 잘 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미성년자나 이런 경우에는 예.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이러는데 지금 김지은 씨는 본인이 어떤 진술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럴 경우에 그 피해자가 가해자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한다는 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 대해서 이 정도 증오감을 가지고 있다. 그 증오감의 원천은 뭐냐? 예. 내가 당신이 나의 의지에 반해서 어떤 성관계를 강요한 거. 네. 그런 감정 아니겠습니까? 예. 이 경우에 가림막을 설치한다든가 그다음 아니면 사실은 성관계 사건에서는 최후 피해자 진술을 변호사가 대리할 수도 있는데 예. 네. 그럴 경우에는 감정 전달이 제대로 안 그렇죠. 되겠다. 예. 그러면 그 김지은 씨로는 가림막 안 하겠다. 약간의 그 어떤 감정은 있더라도 불편한 감정은 있더라도 예. 그래서 사실 김지은 씨가 가림막 없이 안희정 전 지사를 쳐다보거나 재판부를 쳐다보면서 예. 자신의 감정을 호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김지은 씨가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괴물같이 보였다. 그리고 뭐 왕자병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김 변호사님. 그런데 이게 이 성폭력이라는 이 사건의 본질과는 조금 동떨어진 일종의 뭐 인격적인 그런 공격이 아닌가. 이게 과연 이 사건의 본질과 맞는 발언인가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근데 보세요? 지금 이 서로 법정 싸움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로 그 상대방의 어떤 인격적인 부분을 많이 건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에 처음에 이제 김지은 씨가 자꾸 안희정 전 지사에게 뭐 이성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다. 이제 이런 방식을 안희정 측에서는 계속해서 주장을 했던 것이고, 예. 근데 김지은 씨는 그것이 아니고 나는 이성적 감정을 느낀 적이 없고 이제 어떻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성을 착취당했을 뿐이다. 이제 그런 안희정 지사가 참 괴물 같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피해자의 진술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변론을 할 때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는 사실 이런 표현은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표현과 자신의 이제 느끼는 감정의 전달 이런 거를 위해서 김지은 씨가 직접 법정에 서서 최후 진술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지금 꽤 이제 이 최후 진술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좀 성공적이었다고 저는 변호사로서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본인의 좀 감정이 잘 전달이 됐고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가해자를 이제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인지상정적으로 이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요 사건은 이런 뭐 미투 운동이나 예. 혹은 뭐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좀 가이드라인이 될 만한 주도적인 리딩 판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법 쪽에서도 정말 판결이 어떨지 굉장히 좀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지은 씨의 그런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그 가림막을 설치 안 하고 그 피의자를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이제 진술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재판부에게 판결을 할 때 어느 정도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겁니까? 결국은 김지은 씨가 말할 때 어떤 그 여러 가지 표정, 그다음 어투의 단호함 이런 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 저분이 엄청나게 지금 감정이 복받쳐 진실일 때 감정이 복받치지. 예. 그걸 거짓으로 위장하면 감정이 복받쳐서 이렇게 울먹이고 이런 건 없거든요. 예. 제가 듣기에 김지은 씨가 상당히 울먹거림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제 재판부로서는 그 김지은 씨가 말한다고 아까 우리 김지혜 변호사님 주장을 갖다 그대로 100% 받아들이진 않지만 예. 말할 때의 태도 이런 걸 판단하고요. 그다음 아까 좀 전에 왕자병이라고 한 거 이게 뭐냐 하면은 아마 이거는 조금 그 생각했던 발언 같아요. 예. 왜냐하면 왕자병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안전지사로서는 본인의 어떤 지위, 예. 그다음 본인의 어떤 외모 이런 거에 자신을 가지고 이렇게 여성한테 말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본인은 내가 이렇게 잘나고 내가 지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걸 해도 여성이 받아들인다고 생각했다. 예. 결국 그러면은 상대방으로서는 전혀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의 지금 유력에 의한 자기 지위를 이용한 성폭행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으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 왕자병이라는 발언은 김지은 씨뿐만이 아니라 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제가 옛날부터 낌새는 좀 눈치는 채고 있었지만 약간 왕자병은 좀 요즘 보면 좀 너무 나가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어디까지 갈지 조금 걱정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선을 잘 그어주시고 선 밖으로 나가면 잘 안으로 다시 넣어주시고 네, 들어보셨는데요. 저때 이 왕자병 발언은 대선 출정식 때 나왔던 네. 발언이고 왕자병 얘기에 좌중이 많이 웃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정반대의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결국 이제 나르시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걸 이제 표정 변화도 이야기하는 없더라고요. 것이거든요. 왕 사실은 이제 아마 안희정 지사가 어떤 면에서 보면 갑작스럽게 대선 후보로 좀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뭐 그동안 지사를 하다가 뭐 도전한다고 했는데 실제 여론조사상으로 경선 때 보면 거의 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까지 올라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그런 평소의 성향과 당시의 상황이 겹쳐지면서 상당히 어떤 그런 그 김지은 씨에 대한 어떤 폭력 자체로 많이 이게 좀 확대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마 이제 김지은 씨도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위력에 의한 성관계를 입증하기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안희정 지사가 평소에 어떤 그런 식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들을 이제 반증하기 위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쓴 것 같거든요. 예. 그런 면을 비춰본다면 평소에 어떤 안희정 지사의 어떤 주변, 그다음에 그 캠프의 어떤 분위기 이런 걸로 비춰보면 상당히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재판관이 판단할 때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지은 씨 그러니까 표현 중에서 이제 뭐 안희정 씨 전 지사의 기침 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심장이 굳었다. 그리고 떨렸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위력에 의한 폭력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거죠. 뭐 그렇죠. 결국은 안희정 전 지사는 지금까지 계속 합의한 관계 이걸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김지은 씨로는 그 안희정 지사의 그 일거수일투족에 자기가 어떤 밑에 부하로서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거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그 재판부가 근데 그런 건 좀 주관적인 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들어도 좀 담대해서 그냥 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김지은 씨는 아마 그 같은 말에 대해서 아주 심적인 그 압박감을 느낀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재판부는 있죠. 상식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안 전 지사가 지사라는 지위에 있고 사람 비서관이고 예. 이런 경우에 또 여성이고 안 전 지사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보통 사람이라면 어떤 정도의 압박감을 느끼겠느냐. 이게 판단의 기준입니다. 자, 징역 4년이라는 이 검찰 구형이 나온 날 안희정 지사는 말을 아끼며 황급하게 법정을 떠났는데요. 그 모습 한번 보실까요? 법정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언론인 여러분. 법정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네, 들어보셨는데요. 안희정 전 지사의 말은 상당히 짧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현종 위원님? 근데 이제 아마 본인도 좀 마지막 최후 진술에 좀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그 자신과 관련된 부인의 진술 등등을 하면서 조금 사태가 반전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딱 마지막 날 김지은 씨가 가림막도 없이 그 면전에서 일단 본인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이 본인이 2차 피해 때문에 극단적 선택까지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본인이 버티는 이유는 결국 저 사람이 처벌을 위해서 자기가 버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아마 재판부한테 만약 그 진정성이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자신의 유리한 진술이 상당히 좀 탄핵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아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재판의 어떤 전반적 분위기가 상당히 좀 자신한테 불리하게 간 그런 측면들도 고려하지 않았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뭐 계속해서 이제 안 전 지사는 뭐 애정 공세에 따른 무죄 아니면 김지은 씨는 위력에 따른 성폭행 계속해서 뭐 같은 주장만 반복하고 있는데 행선이에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원래 위력에 의한 간음 사건에 관련돼 가지고 관련 판례가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위력에 의한 간음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여성들이 이런 법조문이 있는 것 자체를 상상을 못해서 고소를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 위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약간 남성 중심주의적인 그런 법률 문화가 이렇게 작용을 해가지고 이제 보통 고소가 들어와도 제대로 이제 그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었고 우리가 뭐 아주 그 재판 과정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는 사건이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나오는 판례가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어쨌든 김지은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재판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2차 가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 법원이 약간 성감수성, 인지적인 그런 측면을 좀 더 고려해가지고 제도 개선을 하는 그런 차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징역 4년 받았잖아요. 구형을 이제 4년 받았는데
판결이 이제 뭐 14일 다음 달 이제 네. 14일 선고가 이제 네, 난다고 해요. 14일이죠. 예. 어느 정도로 했어요? 저한테 질문 안 했으면 하는데 결국은 판사 또 출신이시니까. 이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건인데 징역 4년이라면은 조금 검찰이 가볍게 구형한 겁니다. 보통 검찰은 이 법정형에 맞게 구형하거든요. 예. 5년의 징역에 처해 주십시오 하면 법원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 감안해서 집행유예 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4년이라면 좀 작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이번 위력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조금 힘들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안 전 지사도 열심히 뭐 예전 공세 이야기하지만은 예. 위력이란 게 아까 우리 김지혜 변호사님 말씀대로 정말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위력이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예. 그다음 그 위력을 가지고 안 전 지사가 김지은 씨한테 이 성관계를 가진 다음에 무슨 혜택을 주었는지 이런 것도 예.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게 만일 가볍다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가볍게 그러니까 어떤 가볍다라면. 뭐 혜택을 주거나 불이익을 준 게 없다. 예. 그다음 위력의 정도가 네. 뭐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은 뭐 집행유예 사안도 되고 만일 엄청나게 그 김지혜 씨 죄송합니다. 예. 김지은 씨가 이렇게 엄청난 거부감을 보이는데도 어떤 너 이번에 그 내 말 안 들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거야라든가 예. 그다음 내 말 잘 들으면은 어떤 지위를 줄게 이런 정도였으면은 뭐 실형도 네. 가능하다. 실형은 해도 제가 볼 때는 법정 구속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검찰이 4년을 구형했다는 거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검찰이 생각하기에도 이게 좀 애매하다라는 거 말씀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력을 판단하기 아까 그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판례도 별로 없고 예. 여기서 위력이라는 게 참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주관적인 것이어서 어떤 사람은 안 전 지사의 그 말을 듣고 뭐 한 귀로 진짜 듣고 그냥 난 몰라 이렇게 할 사람도 있고 조금만 좀 심성이 여리고 이런 분들은 예. 안 전 지사가 한마디 할 때 그 말에 그냥 아주 압박을 많이 받는 분도 있어서 예. 예. 이걸 그냥 판단하기가 힘드는데 결국은 재판부에서 일반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게 네. 기준이 되는데 저도 지금 이 판단에 대해서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게 이제 우리 미투 운동의 어떤 면에서는 첫 결과물일 수가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예. 또 아까도 김재 변호사 이야기했지만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좀 당연시돼 왔던 어떤 상사와 하사, 이 부하에 관해 어떤 위력 관계 이런 부분들 과연 법률적으로 어떻게 법이 좀 보호를 해줄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저는 첫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네. 본다면 지금 우리가 그냥 당연시돼 왔던 또 그동안 회사 내에서나 뭐 이런 데서 그냥 뭐 그런 거야 라고 해왔던 부분들을 이제는 좀 뭔가 우리가 차단할 때가 되지 않았냐.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좀 이번 판결이 좀 전향적으로 나와서 실제로 미투 운동이 법률적으로 좀 효과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좀 저는 전례가 되었으면 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자, 이 1심 선고 다음 달 14일에 열리게 되는데요. 이 선고 결과에 따라서 안희정 전 지사의 어떤 운명, 정치적인 운명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어떠십니까? 이런 경우 정말 판사님들이 너무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뭐 판사들이 모든 사건에 대해 다 고민하지만은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권 후보였고요. 예. 그다음 뭐 충남지사라는 진짜 그 중요한 지위를 했는데 근데 저는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만일에 이 부분이 무죄가 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게 위력이 아니었고 그냥 이거는 보통 사람이라면 이 정도에 대해서 압박감 안 느낀다. 그런데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안 전 지사는 유부남입니다. 그럼요. 부인을 가지고 가장 사랑한다 그랬고 이런 분들이 부인을 놔두고 이런 성관계를 합의해서 가졌건 어쨌건 네. 했다는 자체가 도덕적으로 비난을 피할 수가 없는 거. 간통죄는 물론 폐지됐지만 네. 그래서 저는 안 전 지사가 좀 재기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보통 대중들에게 보여주던 모습과 실제 모습이 굉장히 달랐다는 거. 그리고 이제 보통은 굉장히 무슨 성소수자라든지 아니면 여성 인권의 굉장히 밝은 정치인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었지만 사실 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과정을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까발려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정치적으로는 큰 유죄나 무죄 이건 차이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기하기 힘들 것이다. 네. 결국 이제 가치, 즉 그동안 본인이 주장해왔던 그 가치에 대해서 정면으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뭐 흙탕물을 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뭐 더 이상 정치적인 재기를 꿈꾸시지도 뭐 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민들이 한다 하더라도 과연 어느 정도 국민들이 지지를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본다면 과연 이걸 가지고 저는 뭐 안 전 지사가 그 재기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 법률적 판단과 정책 재기는 저는 또 이게 다른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세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